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고교동창 모임에 나간 형수에게 전화가 왔다. 술이 많이 취해 있었다. 도련님 저 많이 취했어요. 그래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런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도련님 저 취하면 집에 데려다 주신다고 했죠. 네. 그러고 생각해보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다. 모임에 나오는 다른 친구들은 술 취하면 다들 신랑들이 데리러 오는데 자긴 혼자 택시를 타고 왔단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돼서 다음부터는 술 많이 마시면 내가 데려다 준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놓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하다 말고 직원들에게 나머지 일을 맡겨놓고 형수가 있다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형수 친구들인지 여자 2명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신경이 쓰였지만 그들 앞으로 갔다. 왼쪽에 있는 여자가 형수를 흔들며 얘기했다. 수진아 정말 너희 시동생 왔어. 거봐 우리 도련님 정말 온다고 했지. 수진이 오늘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는 내 차에 그녀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잠 오면 기대고 자고 있어요. 집에 도착하면 깨워줄게요. 네 고마워요. 애들이 우리 도련님이 정말 멋지대요. 호호.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해 차를 세웠다. 도련님 오늘 주말인데 안주 하나 배달시켜서 오랜만에 소주 한 잔 어때요? 안 그래도 술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형수 그렇게 마시고도 괜찮겠어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멀쩡해졌는데요. 도련님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속상하시죠? 내가 더 도움이 못 되어드려 미안할 뿐이에요. 아닙니다. 형수 도움 아니었더라면 저 벌써 파산하고 신용불량자의 거지꼴이었을 텐데. 형수야말로 형하고 이혼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옆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에요. 호호, 그런 말 마세요. 그래도 집안에 도련님이라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껏 버티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존재 자체만으로 든든해요. 이렇게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잔이 오간 것이 벌써 소주 2병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4병을 막 비우고 있을 즈음에 형수가 갑자기 도련님, 사실 저 이렇게는 계속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 역시 언젠가는 재가를 하려니 하는 생각은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말이 나올 줄은 몰랐었다. 왜 재혼이라도 하시고 싶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생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또 시집가고 싶다고 주사를 부리고 있다. 사실 그녀는 술만 취하면 똑같은 말 반복이다. 시집을 가고 싶단다. 다시 결혼하고 싶단다. 그리고 며칠 뒤 도련님, 저 내일부터 일 나가요. 정말요? 무슨 일인데요? 친구 한 명이 시내 쪽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요. 결혼 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지내오던 형수가 형과 이혼하고 1년쯤 지나 난생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근데 좀 이상했다. 저녁 5시가 넘어 일하러 나간 사람이 밤 12시가 훨씬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옷차림도 의심스러웠다. 도련님, 저 어때요? 내가 알던 우리 형수가 맞나 싶었다. 형수님 소원대로 정말 시집 가셔도 되겠는걸요. 장난을 쳤다. 평소에도 좀 이렇게 해다니세요. 너무 보기 좋아 보여요. 이후 형수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총각인데 4년 전 장가가는 걸 포기하고 크게 한번 벌어보자는 생각에 멋모르고 외식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2년 만에 쫄딱 망해서 당분간 형 집에 얹혀 지내게 되었었죠. 형님은 30대 초반에 동갑내기 형수를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한 지 8년 차에 그러니까 약 1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그 집에서 형수와 5살 된 조카와 그리고 시동생인 저랑 살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약 5년 전쯤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삼겹살집을 창업하게 되었어요. 비록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다행히 네이버 블로그 쪽의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가게 하는 손님들로 넘쳐나서 쉬는 날 없이 항상 바빴어요. 보통 장사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피곤에 쩌든 형님은 늘 집에 들어오면 잠들기 바빴고 오후 늦게 일어나 다시 장사 준비해야 해서 나가버리기 일쑤였죠. 그때부터가 형님과 형수와 불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도 다른 곳엔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어다 주니 형수 또한 큰 불평불만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돼지고기 숙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한 달에 3~4번 정도 대구로 1박 2일간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술에 취해 새벽 4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답니다. 하필이면 그날 곱게 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여성분과 카톡을 주고받은 걸 형수가 발견하게 되었고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형님이 그동안 바람 피우고 다녔다는 사실까지 알게 돼요. 그 일로 이혼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멀쩡한 처자식을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고 형수가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형님 쪽에서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과는 앞으로 미래가 없는 것 같다. 지금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다. 근데 그녀와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 제발 이혼해주면 안 되겠냐.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충분히 해줄 테니 부탁 좀 하자. 결국 형수는 왜 이혼을 해줘야 하냐며 바람 피운 건 넌데 내가 왜 이혼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냐며 너가 원한 대로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양쪽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죠. 형님은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짐을 정리해서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형, 이 일이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거야. 애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집을 나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마지막엔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형수 명의로 넘겨주고 양육비와 생활비로 매달에 5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협의 이혼하는 걸로 끝냈죠. 어느 날 친구 녀석이 연락이 와 간만에 소주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나서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오랜만에 만나 신나게 놀아보자고 해서 친구 녀석의 단골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노래방은 지하 계단을 내려가서 정면에 입구가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사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오랜만에 왔네.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최근에 왜 일이 뜸했냐? 친구 녀석은 산업단지에서 건축자재 도소 매업을 하는데 거래처 직원들과 한잔할 때마다 들리는 곳인데 10년째 단골이란다. 카운터 앞에서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듯한 어느 여성의 뒷모습을 살짝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실루엣이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방에서 당돌한 여자 란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왠지 모르게 귀에 익은 목소리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방을 들여다보니 그 여성분이 바로 제 형수님이었던 겁니다. 노래방에서 알바하는 형수를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형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왜 굳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주는 생활비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 일하러 나간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너무 실망이에요, 형수. 형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평소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던 시동생한테 자신의 지불을 다 보인 것 같아 많이 속상했는지 한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다음날 형수와 술을 한잔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리스 부부로 3년간 살아오다 갑작스런 형의 외도 그리고 일방적인 이혼 통보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탈이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날 형수와 결국에는 형수 집에 얹혀 산 지도 벌써 2년이 넘어간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3억이 조금 넘는 돈을 들여 프랜차이즈 식당을 했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했다가 한 2년 만에 3억 원을 다 까먹었습니다. 식당이란 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성남에서 샤브샤브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업종 변경하면 하루에 200만 원 정도 매상을 올린다는 말만 믿고 덜컹 삼겹살집으로 바꿨는데 처음에는 그럭저럭 인건비 정도는 벌었지만 주변에 대형 식당이 들어서면서 망조로 접어들기 시작했죠. 40평이 조금 넘는 매장에서 정직원 2명과 알바생 4명이 일을 했는데 매달 월세와 직원들 월급이 고정으로 빠져나가는데 매출이 점점 줄어드니 돈이 모자라 카드 신세를 지다가 결국 손을 들고 시설비 정도만 받고 가게를 정리했었죠. 그리고 가까운 지인이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체인 사업이 떡볶이란 말만 믿고 일을 저질렀다가 수중에 조금 남아있던 돈까지 다 날려버렸죠. 요식업이 3년 이내 폐업할 확률이 90%인데 경험이 전무한 내가 망하게 된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던 집구석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고 급기야 오갈 데도 없는 거지골에 사람 구실 못하고 있을 때 옆에서 케어해주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형수였습니다. 그래서 형수가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제가 옆에 있어준 거고요.